세상을 연결하는 뉴스브리지입니다. 최근 검찰이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유명 일타 강사와 전현직 교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강사들은 다양한 문항 거래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관행인지 아니면 엄중한 범죄인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파장을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직 교사들이 일타 강사와 문항을 거래했다. 이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결국 이 재판으로 넘겨진다고 합니다. 먼저 수사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 그리고 전현직 교사 35명, 총 4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이나 EBS 교재 집필 경력 이런 것들이 있는 교사들이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판매했다. 이것이 이제 범죄의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인기 강사죠.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는 2020년부터 3년간 교사 3명에게 약 4억 원을, 그리고 또 조정식 강사는 같은 기간에 약 8천만 원을 주고서 문항 제작을 이제 맡겼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교사가 문제를 만들어서 팔고 강사가 대가를 준 것인데 이게 뭐 실력에 비례해서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교사들이 과연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죠.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가,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직 교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이런 게 이제 인정되지 않아도 1회에는 동일인에게 이제 100만 원 초과, 그리고 연간은 300만 원 초과에 이르는 이제 금원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이제 처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들이 받은 금액을 보면 이 기준은 이제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아르바이트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그런 금액만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검찰이 만약에 대가성까지 입증한다, 그러면 뇌물죄도 가능합니다. 네. 상당히 엄중한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는 문제네요. 그리고 이 조정석 강사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에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이제 배임 교사라는 거는 타인에게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이거를 이제 부추기거나 시켰다, 뭐 사주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검찰은 조정식 강사가 EBS 교재의 집필을 했던 그런 교사한테 교재가 정식 출간되기 전에 문항을 미리 넘겨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BS 교재 집필지는 교사는 출간 전까지는 그 문항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업무상 임무죠. 그런데 이건 이제 위배하게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청탁금지법 외에 배임 교사죄도 추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소된 강사 측에서는 이 현직 교사에게 모의고사 출제, 또 교사 집필 같은 용역을 맡기는 게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 학교장 결재도 받는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죄를 다투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역시 돈의 성격입니다. 이것을 이제 법리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지는데요. 이제 해당 선생님들이나 또 이제 그 유명 강사들이 무죄를 받으려면 이들 간의 오간 금품은 수능 출제, 그리고 EBS 집필 같은 그런 공적 직무에 관련된 대가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창의성에 기반한 그런 이제 정당한 원고료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이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교사의 공적 지위와 무관하게 어떤 사적인 지식 창작 활동, 여기에 대한 대가였다, 이거를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대가성이 없었다, 이 주장으로는 이제 부족하고요. 문항 제작 과정이 실제 교사 업무와 분리된다, 이걸 이제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또 통상적인 원고료나 연구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점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죄를 받기 힘듭니다. 네,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연루된 교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형사처벌이 일단 가능하고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교육공무원법상의 징계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은 만약에 집행유예가 부과되더라도 당연 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 퇴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바쳐온 그 교직에서 일순간 물러날 수도 있다. 직업을 일순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 점이 가장 이제 위험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고 이상의 형도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약간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잘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전직, 현직 교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현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징계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전직 선생님들은 징계의 위험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제 민사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히 현직 선생님들의 책임이 더 무거울 것이고 형사처벌에서도 그 양정을 상정할 때 그 현직 선생님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라고 볼 것으로 예견됩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번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 재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타 강사들과 교사들 간의 오간 금원의 법적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사법부가 아직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됐죠. 그래서 과연 이 금원의 성격이 정당한 원고료인가,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들어간 그것에 대한 대가인가, 아니면 공적인 업무가 걸린 그런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가, 이것이 이제 판가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일부의 어떤 비위 강사와 비위 교사 간의 그런 재판이다. 이게 아니라는 그것입니다. 우리 교육 시장에서 사실 이런 관행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생님들이 업무를 마친 이후에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재판이 있고 또 대대적으로 판단을 해본 적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은 굉장한 위법과 어떤 청탁이 있었다 이런 이제 불신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을 텐데요. 이런 불신을 치유하고 또 선생님들, 학부모들, 학생들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 선생님들이 이 학원 강사 문항을 거래했다는 것은 이 특정 학원에 다니게 되면 해당 평가에서 상당히 유리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게 됩니다. 네. 이게 입시 시장의 입시의 어떤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이번 재판에서 네, 사교육 카르텔 관행을 엄단해서 우리 교육의 공정성을 한 단계 바로 세우는 데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만 살펴봤는데 누구나 이제 그런 의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의 어떤 거래가 왜 주목을 받냐면 EBS에 출제됐던 출제위원이었던 교사가 사적으로 만들었던 문항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학원에만 갔다면 그 문항은 추후에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타 강사를 얘기할 때 쪽집게 강사다. 저 사람의 학원을 다니면 거기에 나온 문항이 바로 수능에 출제되더라. 이런 이제 놀라운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그 강사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런 문항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입시의 균형, 입시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제 내막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중한 또 대책 그리고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